안녕하세요. 오직 테슬라입니다. 자, 테슬라 로보택시의 서비스 지역이 확대될수록 미국인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바로 팀 문화입니다. 미국에서 팀 문화는 괴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팀 문화라는 게 결국 사람에게 서비스 받는 것에 대한 감사함의 표현인데, 미국에서는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인데 팁을 내야 되는 그런 경우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인들조차도 이 기괴한 팀 문화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인식에서 그 반대편에 팁이 없는 테슬라의 서비스 확장, 그래서 로보택시나 그다음 테슬라 다이너 같은 것들이 본격화되면 그것도 굉장히 반향을 일으키겠죠. 자, 일단 로보택시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확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제한을 거는 것들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생각해 보면 어떤 지역에서는 아예 관리자도 없는, 차량 안에 아무도 없는 형태로도 서비스가 진행이 되겠지만, 또 어떤 지역에서는 조수석이 아닌 운전석에서 누군가는 앉아서 적어도 직접 운전은 하지 않겠지만 관리 개념으로 존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건 지역에 따라서 법의 해석이나 제한이 다르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미국은 워낙 지역마다 다르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럼에도 일단 계획으로 본다면 캘리포니아 승차 공유 서비스를 위한 지오펜스 길이는 약 112km에 달하며 샌프란시스코 위쪽에서 남쪽으로 산호세까지 이어져 있다. 테슬라는 계속 확장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승인을 받고 안정성이 입증되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자율주행 차량 호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이 계획을 꼭 믿지 말고, 하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긴 하다라고 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 지역과 운행 차량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자, 여기에서 팁 없이 즐기는 테슬라 서비스. 테슬라가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서비스 이용료 팁을 남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게 됐다. 그래서 팁을 남기려고 하면 앱은 농담이다 라는 메시지가 뜬다라는 것이죠. 자, 사실은 테슬라 슈퍼차저 다이너 역시도 유사합니다. 결국 이 시설에서도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들에게 팁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공지는 팁에 대해서는 테슬라가 직원에게 팁을 부담합니다. 이미 그들은 많은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굳이 손님 여러분들이 팁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팁은 오랫동안 관행으로 여겨졌는데, 사실은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연방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오히려 적은 임금에서 나머지 비용을 어디에서 결국 이게 팁에 의존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도 이상하죠. 결국은 회사, 고용주, 사업주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을 의도적으로 고객에게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전체 문화가 지금 이렇게 가는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사람이 존재하지 않거나 사실 서비스라고 볼 수 없는 영역에서도 팁이 강요되고 있다는 겁니다. 셀프 계산대, 드라이브 스루, 핫도그 가판대, 약국, 재즈 페스티벌의 생수 가판대, 공항 자판기, 중고 서점, 영화관 매표소, 어린이 오락실 등 사실은 서비스 개념이라고 볼 수 없는 영역조차도 지금 미국에서 팁이 강요되고, 그 팁의 금액이 높아가면서 적은 금액의 팁을 내면 오히려 화를 입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으니까 미국인들이 팁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기겁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왜 로보택시와 관련해서 확장했을 때 사람들의 반향이 클 것인가? 바로 우버입니다. 우버가 사실 택시라는 서비스, 일반 자가용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이것이 시작된 게, 원래는 이제 그 대표, 예전에 잘렸던 그 사람이 남미를 경험하고 남미에서 신뢰성 높은 택시를 이용할 수 없다 보니까 그걸 그 앱을 통해서 구현시킨 게 우버죠. 그래서 미국에서 안 그래도 택시가 없는 지역이 많았던 미국에서 엄청나게 개인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으면서도 이동 수단이 나온 것이죠. 근데 그 우버가 초기에는 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좋은 거야.
사람들이 분명 나를 위해서 운전해주면 굉장히 많은 팁을 제공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팁이 없이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은 몰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우버도 팁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게 뭐냐, 우버 라이더들이 팁을 더 받기 위한 어떤 전략 같은 것들을 서로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팁 극대화를 위한 라이드쉐어 운전자를 위한 전략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많이 운행했는데 보통 이제 좋은 호텔에 묵는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이 팁을 더 내더라. 그 다음에 즉흥적으로 뭐 예약보다는 예약한 사람들이 좀 더 내고, 그 다음 차를 좀 좋게 서비스하고, 그 다음 승객이 짐이나 식료품을 도와주면 팁을 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통계를 쭉 내면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팁을 더 받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팁이라는 것을 우리가 내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우버는 성장해놓고 다시 이제 시장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나니까 팁을 제공하는 형태로 전환을 한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앞에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고용주나 사업주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을 고객에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과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참 서로 간에 불편한 거죠. 이게 로보택시는 없는 것이죠, 사실상. 네, 그냥 관리자가 있는 형태이긴 하지만 그건 서비스 개념의 사람이 아니고 그냥 관리자이기 때문에 서비스랑은 전혀 상관없고 팁이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이게 미국 전역으로 확장이 될 때, 이용자가 증가할 때 그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팁을 내지 않아도 돼요. 낼 필요가 없어요. 왜? 제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걸 연구 개발하고 그걸 구현하는 사람들은 팁 같은 건 필요도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겠죠. 개발자들이나 연구원들은. 그러니까 팁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정상이죠. 기업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반대편에 이제 팁에 의존하는 기업들과 그 안타까운 근로자가 너무 많은 것이고, 여기에서 로보택시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사실 소비자들의 반응은 굉장히 뜨거울 것이다. 우버가 초기에 성장했던 것도 역시나 팁이 없기 때문이었는데, 물론 사람의 불편함을 해결해 준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로보택시가 확장이 되면 팁이 없는 형태로 분명히 쭉 퍼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노동자 기반으로 하는 그 민주당 쪽, 캘리포니아나 그쪽에서 테슬라 로보택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면서도 관리자를, 저기는 운전석에 사람을 앉혀라라고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고용의 관점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른 지역들은 이제 이걸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허가를 해주겠죠. 그러면 당연히 팁이 없는 형태에 대해서 사람들은 깨닫고 그것에 대한 효과는 뭐 엄청나겠죠. 그래서 테슬라 로보택시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 구조적으로. 이건 우버나 리프트 같은 것들이 지금은 대세지만 결국 우버나 리프트가 가격을 내려야 되는데 문제가 있죠. 테슬라 로보택시는 전기택시에다가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운행률이 올라가더라도 문제가 없어요. 야간에 운행한다라고 해서 더 많은 비용을 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막히거나 번화가에 택시를 잡기 힘든, 우버를 리프트를 부르기 힘든 지역에서 굉장히 요금이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근데 굳이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죠. 사람이 서비스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들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그냥 기계만 돌리면 되니까, 관리 형태에서. 그래서 이게 본격화되면 과연 이게 우버와 리프트와 경쟁했을 때 우버와 리프트가 이겨낼 수 있을까? 답이 없죠. 자, 얘들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팁도 없어. 그렇다고 야간이라고, 특정 시간이라고, 특정 지역이라고 굉장히 많은 비용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지도 않아. 이것과 그 다음 우버와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가용으로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필요한 비용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비용에서 상당수는 또 팁에 의존하는데, 그러면 소비자들은 뭘 이용하겠어요? 결국은 대세는 누구다? 로보택시다라는 것이죠. 로보택시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 감사합니다.